B-29 슈퍼포트리스는 30억 달러의 개발비가 투입된 맨해튼 프로젝트를 능가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비싼 무기 프로젝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항공기는 1940년대 항공공학의 정점을 보여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 설계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보잉 B-29 슈퍼포트리스는 군용 항공을 변화시킨 수많은 기술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가압식 승무원실과 첨단 사격 제어 시스템부터 정교한 엔진 설계에 이르기까지 항공기의 모든 측면이 항공우주공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조종석에는 최첨단 제어 장치와 계기판이 장착되었고 실내에는 장거리 임무를 위한 혁신적인 승무원 편의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B-29 슈퍼포트리스의 추진, GOB, 무기 시스템 및 구조 설계를 위해 개발된 획기적인 솔루션을 살펴보면서 이를 가능하게 한 놀라운 엔지니어링 성과를 살펴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 요구사항. 1940년 1월 미 육군 항공단은 항공기 공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야심찬 요청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전례 없는 성능을 갖춘 4엔진 폭격기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B-29 슈퍼포트리스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요구사항에는 최대 시속 350마일의 속도와 3,750피트의 고도에서 작동할 수 있는 폭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사양은 기존 항공기 성능에서 크게 도약한 것이었습니다. B-29 슈퍼포트리스는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최대 2,000파운드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주요 설계 요구사항에는 승무원의 편의를 위한 가압식 캐빈, 이중바퀴 3륜 랜딩 기어, 컴퓨터 제어 사격 통제 시스템, 고급 추진 시스템이 포함되었습니다. B-29의 설계는 항속거리와 탑재 용량 사이에서 중요한 절충점에 직면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18, 공고진 파운드의 폭탄을 탑재하면서 사비 200마일의 정상 항속거리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이 요구사항에는 구조 엔지니어링 및 연료 시스템 설계에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4,000파운드로 설정되어 연료 용량, 무장, 구조적 무결성 간의 신중한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고고도 작전은 B-29 슈퍼포트리스 설계에 독특한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일본 전투기가 요격하기 어려운 고도에서 효과적인 전투 작전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게렛 A 리서치가 개발한 가압 시스템은 연합군 생산 폭격기 최초의 기내 압력 시스템으로 중요한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B-29의 운영 사양은 고고도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전투 천장은 인상적인 3연열 50피트로 설정되어 적에 비해 상당한 작전 높이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항공기는 고도 3,000피트에서 시속 399마일의 최대 속도를 달성하여 적의 위협에 대한 신속한 이동과 어느 정도의 회피 능력을 보장합니다. 또한 평평한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고도를 의미하는 서비스 상한선은 23950피트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요구사항으로 인해 초기 신뢰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항공기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Wright R3350 듀플렉스 사이클론 방사형 엔진이 개발되었습니다. 고고도 성능과 확장된 항속거리의 조합으로 B-29는 이후 수행하게 될 전략적 폭격 임무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획기적인 가압 시스템. B-29 슈퍼포트리스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업적은 고고도 폭격기 설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성우적인 가압 시스템입니다. 가압식 승무원실을 갖춘 최초의 연합군 생산 폭격기인 이 폭격기는 초기 항공기를 괴롭혔던 고고도 작전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B-29의 가압 구조는 조종석 공간이 있는 전방 구획, 사수와 레이더 운용자를 위한 후방 구획, 별도의 후미 사수 구획 등 3개의 가압 구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잉의 엔지니어들은 전방과 후방을 연결하는 34인치 직경의 터널을 통합하여 폭탄 베이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무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압 문제에 대한 독창적인 해결책을 고안해냈습니다. 에어 리서치 제조회사는 상당한 기술 발전을 상징하는 정교한 자동 객실 가압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기내 엔진의 슈퍼차저에서 나오는 압축 공기를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보장합니다. 객실 내 압력 레벨은 뒷좌석에 위치한 2개의 전용 컨트롤러를 통해 세심하게 조절되었습니다. 가압 시스템은 뚜렷한 고도 범위 내에서 작동하여 승무원의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대기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로 해수면과 8,000피트 사이의 고도에서 1인치의 적당한 압력차를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환기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항공기가 8,000피트에서 3,000피트 사이의 고도로 상승할 때 시스템은 8,000피트에 해당하는 일정한 기내 고도를 유지하여 승무원에게 익숙한 조건을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3,000피트를 넘어 최대 4,000피트까지 올라가면서 시스템은 점차 기내 고도를 약 12,000피트까지 높여 성능과 승무원이 고고도 환경에 적응하는 균형을 맞췄습니다. 가압 시스템은 이전 폭격기 설계에 비해 승무원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B-17 및 B-24와 같은 이전 항공기는 높은 고도에서 영하 42도의 낮은 온도에 사수가 노출되었습니다. B-19의 시스템은 고고도 작전 시 산소 마스크와 부피가 큰 온열 슈트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승무원의 편안함과 운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설계되었습니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장착된 가솔린 작동식 히터는 기내 전체에 일관되고 쾌적한 온도를 보장합니다. 항공기의 원형 동체 섹션은 압력 유지 관리를 최적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고고도 운항을 위한 견고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제공합니다. 또한 각 구호에게는 전용 압력 조절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항공기 전체에 걸쳐 정밀한 제어와 균일한 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압력 혁신 덕분에 승무원들은 18, 0제피트 이상의 고도에서도 쾌적한 기내 상태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전에는 승무원의 피로가 중요한 제한 요인이었던 장거리 임무에서 특히 유용했습니다. 가압된 구획을 연결하는 터널은 승무원들이 장시간 비행 중 휴식과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2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B-29의 가압 시스템은 전후 항공 개발에 영향을 미쳐 훗날 상업용 항공기 설계에 일반화되는 표준을 정립할 정도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작전하는 동안 편안한 기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B-29는 적 전투기의 사정거리 위로 비행할 수 있는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고급 추진 공학 B-29 슈퍼포트리스의 놀라운 성능의 핵심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야심찬 항공기 엔진 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라이트 R3350 듀플렉스 사이클론 엔진에 있었습니다. 라이트 R3350 엔진은 2열로 배열된 18기통 구성과 3352방인치의 인상적인 배기량을 자랑하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놀라운 성과로 돋보였습니다. 이 강력한 방사형 엔진은 처음에는 2200마력의 출력을 내었지만 이후 설계와 성능의 지속적인 발전을 반영하여 2200마력에서 무려 3500마력에 이르는 출력을 달성했습니다. 엔진의 기술 사양은 이 엔진의 뛰어난 성능을 잘 보여줍니다. 효율성과 출력을 위해 최적화된 18기통 2열 배열이 특징입니다. 배기량 3352방인치의 이 엔진은 고성능 작업을 위한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본 마력은 분당 2600회 회전에서 2800마력으로 평가되었으며 45인치의 수은 매니폴드 압력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결합되어 여그라이트 R3350은 당시 항공 추진 기술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R3350 엔진은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심각한 냉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배기 밸브로 공기 흐름을 유도하는 배플 설치, 밸브 시스템으로의 오일 흐름 강화, 오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푸시, 로드 피팅 주변의 성면 배플 등 몇 가지 중요한 개선 사항을 구현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린더 배플과 카울 사이의 간격이 충분하지 않아 리어 실린더가 과열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열대 기후에서 최대 중량으로 이륙할 때 특히 심각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나중에 문제가 된 기화기 시스템을 교체하여 직접 연료 분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추진 시스템에는 B-29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첨단 프로펠러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라이트 R3350-41 엔진은 역피치 기능을 갖춘 새로운 프로펠러를 장착하여 착륙 시 항공기의 동력 제동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조종사에게 지상 작전 중 더 나은 제어력을 제공했으며 이는 항공기의 상당한 크기와 무게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엔진을 제조하려면 전례 없는 산업적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커티스라이트와 다치 자동차 회사는 모두 제조 역량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이 복잡한 발전소를 생산하기 위해 수천 개의 하청업체가 협력하여 작업했습니다. 초기 신뢰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R3350은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엔진으로 입증되어 1950년대까지 군용 및 상업용 항공기에 계속 동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엔진 개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5년이 걸리는 개발 기간을 단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극심한 시간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다양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지만 냉각 시스템과 연료 분사 기술 개선 등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항공기 엔진 설계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했습니다. 원격 제어 무기 플랫폼 제너럴 일렉트릭 중앙 사격 통제 시스템은 항공기 방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B-29 슈퍼포트리스는 컴퓨터로 제어되는 원격 포탑을 채택한 최초의 생산 항공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5대의 제너럴 일렉트릭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었고 각 컴퓨터는 조중이 중 하나를 관리하도록 특별히 할당되었습니다. 이 첨단 기계는 다양한 변수를 동시에 처리하여 전투 중 정확한 표적 조준을 보장합니다. 항공 속도와 고도 같은 요인을 고려하고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 조건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컴퓨터는 복잡한 탄도 보정, 표적 리드 계산, 시차 보정 등을 처리하여 탁월한 정확도를 보장했습니다. 이 정교한 표적 시스템은 수동으로 조작하는 포보다 유효 사거리가 900야드에 달해 그 효율성이 50세트나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적 전투기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무기의 2배에 달하는 사거리를 제공하여 공중교전에서 중요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B-29의 방어 무장은 각각 59경 브라우닝 M2 기관총 2문이 장착된 4개의 원격 조종 포탑과 59경 포 2문과 20mm 대포 1문이 장착된 꼬리 포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엔지니어링 사양은 방어 능력과 작전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원격으로 작동하는 4개의 포탑과 꼬리포 위치가 특징이며 공중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방어 범위를 제공합니다. 각 포탑에는 2개의 59경 브라우닝 M2 기관총으로 무장하여 강력한 화력을 제공합니다. 조준은 컴퓨터 지원과 통합된 첨단 광학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되어 역동적인 전투 시나리오에서 정밀성과 적응성을 보장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상호 연결된 5개의 스테이션에서 제어되어 교전 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수 간의 원활한 통신과 조율된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의 통합으로 전례 없는 유연성을 갖춘 전투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명의 포수가 혁신적인 제어 전송 시스템을 통해 여러 포탑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상위 스테이션에 배치된 사격 통제 장교는 교전 중 포수들 간의 포탑 배치를 관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 표적 추적 기능, 여러 스테이션에 걸친 통합 사격 통제, 컴퓨터로 계산된 표적 보정, 전투 안정성을 위한 중복 제어 시스템 등 여러 고급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이 정교한 무기 플랫폼의 효율성은 1944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비추 근무가 30일, 공건회 이상의 출격에서 94회 승리, 72회 패배를 기록하면서 전투작전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전쟁에서도 그 가치가 계속 입증되어 B-29 포수들은 믹-15 요격을 포함하여 27회의 공중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중앙화재 통제 시스템의 정교함 때문에 광범위한 유지보수와 승무원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각 조종이는 전용 컴퓨터 장치로 작동하여 풍속 표시기, 고도계, 온도 센서 등 여러 소스의 입력을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통합을 통해 사수는 표적 추적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컴퓨터 시스템은 정확한 사격에 필요한 복잡한 탄도 솔루션을 자동으로 계산했습니다. 구조 엔지니어링 혁신 B-29 슈퍼포트리스의 구조 엔지니어링은
항공기 제작의 한계를 뛰어넘는 첨단 소재와 설계 원칙을 통합한 전시 혁신의 걸작이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주 날개 구조는 모자형 보강재로 강화된 가벼운 커버 스킨을 갖춘 정교한 투스팟 박스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B-29의 제작에는 전례 없이 많은 양의 특수 자재가 필요했습니다. 각 항공기에 필요한 재료, 12톤의 알루미늄 시트, 450kg의 구리, 60만 리벳, 14km의 배선, 3km의 튜브. 재료의 선택은 강도 요구 사항과 무게 고려 사항의 균형을 유지하여 항공기의 최대 이륙 중량 14,000파운드의 무게를 지탱하는 동시에 고고도 비행에 필요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완성되었습니다. 보잉 엔지니어들은 날개 내부 패널을 4개의 베이로 나누어 각각 특정 구조 하중에 최적화했습니다. 응력 분산에 대한 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최적의 성능과 내구성을 보장했습니다. 42번 스테이션에서 136번 스테이션까지의 구간은 중요한 동체 접합부를 지원했습니다. 136번 스테이션과 2번 스테이션 사이의 공간은 휠웰과 엔진 마운트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테이션 2호구 부에서 스테이션 370까지의 구간은 주요 주 날개 구조를 형성하여 항공기의 하중 지지력을 위한 중추를 제공했습니다. 스테이션 370에서 스테이션 500심으로 이어지는 베이는 비행 중 제어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에일러론을 지원하는 전용 공간입니다. 앞뒤 양쪽 스파의 하단 스파캡은 날개 내부 패널의 장력 전달 재료의 최대 1세임을 차지하며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 구조적 하중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29의 날개 디자인은 파울러형 플랩과 고정 횡비 구성을 채택하여 다양한 운항 조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첨단 설계 덕분에 이 항공기는 높은 고도에서 효율적으로 순항하고 이착륙 시 안정적인 핸들링을 유지하며 멀리 떨어진 비행장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었습니다. 날개 하중 최적화를 통해 한쪽 날개의 바깥쪽 42%를 제거한 상태에서도 항공기의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설계에는 36 공긴 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항공기의 운항 능력을 유지하면서 날개 하중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교한 하중 분산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생산 엔지니어 올리버 웨스트가 개발한 보잉의 멀티 라이닝 방식을 비롯한 혁신적인 제조 공정을 통해 구조적 무결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단일 조립 라인을 6개의 수렴 라인으로 대체하여 정밀한 구조 공차를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B-29의 구조 설계는 가압 요구사항과 구조 하중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동체는 압력 유지에 최적화된 원형 섹션을 통합했고 날개 구조는 고고도 작전으로 인한 추가 하중을 처리하기 위해 첨단 응력 분산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제조 공정 혁신 B-29 슈퍼포트리스 생산은 미국 항공산업을 변화시킨 전례 없는 제조 노력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채택한 4개의 주요 조립시설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B-29의 대규모 생산은 여러 시설에 걸친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보잉은 캔자스주 위치타와 워싱턴주 렌튼에서 공장을 운영했고 벨 에어크래프트는 조지아주 마리에타에서 글렌마틴 컴퍼니는 네브래스카주 벨뷰에서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벨 공장에서만 1944년까지 28 공인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다양한 시설의 생산 통계를 통해 B-29 슈퍼포트리스 프로그램의 엄청난 규모와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벨 공장에서 357대의 표준 B-29와 31대의 특수 B-29B 모델이 생산되었으며 이는 공장의 다목적성과 전쟁에 대한 공헌을 반영합니다. 모든 생산시설에서 377 60대의 슈퍼포트리스가 인도되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범위와 야심찬 목표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1945년 5월에는 공장에서 매일 2대의 항공기를 생산하여 최대 생산량을 달성함으로써 생산 노력의 이면에 있는 산업적 역량과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B-29 프로그램은 여러 제조 현장에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획기적인 품질 관리 방법을 도입하여 대규모 항공기 생산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제조 시설 중에서도 조지아주 마리에타에 위치한 벨 공장은 품질에 대한 탁월한 노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마리에타 시설에서 생산된 폭격기 중 시험 비행 중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놀라운 안전 기록은 이러한 헌신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는 인도전의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엄격한 테스트를 담당하는 전담 승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무선 시스템, 레이더 장비의 설치를 담당하는 전문 팀이 배치되어 조립 공정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험이 부족한 인력을 교육해야 하는 상당한 과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혁신적인 교육 및 운영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베넴 마이어스 준장은 이 도전의 규모를 생생하게 설명하며 믿거나 말거나 알루미늄 비행기를 만드는 데 고용된 사람들에게 알루미늄 시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줘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한 것은 이 프로그램의 리더십과 직원들의 적응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생산 공정의 중추적인 발전은 보잉의 생산 엔지니어인 올리버 웨스트가 혁신적인 멀티라이닝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단일 조립 라인을 3개의 최종 조립 지점에서 만나는 6개의 수렴 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을 가져왔습니다. 생산 시간을 크게 단축하여 전시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작업자가 항공기의 특정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 정밀도와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멀티라이닝 시스템의 모듈식 설계로 엔지니어링 수정 사항을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어 기술 발전을 큰 중단 없이 생산 공정에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제조 공정에는 정교한 조명 시스템이 통합되었으며 전담 인력이 광활한 생산 공간에서 조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작업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시설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부품을 조립하여 전시 생산 일정의 긴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립 공정에는 항공기당 40-50개의 서로 다른 부품과 60만 개의 리벳을 정밀하게 조정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조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어 초기 B2940BA 모델의 경우 생산 비용이 971373달러에서 이후 B2990BW 변형의 경우 495780달러로 감소했습니다. 1944년까지 항공산업은 놀라운 효율성을 달성하여 항공기 회사가 소수의 비행기를 생산하던 방식에서 조립 라인에서 수천 대의 비행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B-29 프로그램은 전쟁 기간 동안 41위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산업으로 성장하며 이러한 변화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스템 통합 과제 B-29 슈퍼포트리스의 복잡한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1940년대 항공기술에서 전례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전기, 유압 및 제어 시스템 간의 정교한 상호작용은 미래의 항공기 설계를 정의할 혁신적인 솔루션을 요구했습니다. B-29의 전기 네트워크는 당시 군용기에 설치된 시스템 중 가장 복잡한 시스템을 대표하는 획기적인 성과였습니다. 그 핵심에는 엔진당 6개의 발전기로 구성된 정교한 배열로 구동되는 150개의 전기 모터가 있어 견고하고 안정적인 전기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 복잡한 네트워크는 주요 구성 요소를 작동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항공기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총 배선 길이가 11마일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설계의 복잡성과 규모를 증명합니다. 전기 모터와 발전기는 비행 제어, 무기 시스템, 객실 가압 등 중요한 작업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함께 작동했습니다. 전기 시스템은 정교한 중앙 화재 제어 시스템부터 객실 가압 제어 장치까지 모든 것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가장 큰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섭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항공기 시스템과의 세심한 통합이 필요했습니다. B-29의 유압 시스템은 주로 항공기의 제동 메커니즘에 중점을 두었으며 유압 장치에 더 많이 의존하는 현대 항공기 설계에서 벗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스템의 설계 우선순위는 기본 브레이크 작동 및 제어, 다양한 비행 조건에 따른 압력 조절, 비상 백업 시스템, 전기 제어 시스템과의 통합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시스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 유지 보수 절차를 개발했으며
지상 유지 보수 과정에서 유압 라인의 정기적인 검사와 압력 점검이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P-29의 제어 표면 디자인은 케이블과 전기 모터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시스템을 연결하는 통합의 걸작이었습니다. 제어 표면은 플래트너 탭이라고도 하는 혁신적인 기어드 스프링 탭 시스템을 활용했으며 이는 고고도 작전에서 중요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P-29의 제어 표면을 통합하는 데는 다양한 요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고유한 엔지니어링 과제가 있었습니다.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다양한 조건에서 정밀한 제어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 시스템과 기계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하는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항공기가 다양한 속도에서 안정성과 반응성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속도에서 제어력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조종 표면을 자동 조종 시스템과 통합하여 조종사의 수동 조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자동 비행 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제어 메커니즘의 이중화 기능을 구축하여 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백업 시스템이 즉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승무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항공기가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종석 뒤에 위치한 비행 엔지니어 스테이션은 이러한 통합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스테이션은 모든 주요 항공기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층 및 배선 구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합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광범위한 문서가 필요했으며 P-29의 유지보수 매뉴얼은 전기 시스템의 63페이지, 유압 시스템의 43페이지, 비행 및 엔진 제어의 54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이 문서는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항공기의 정교한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통합과제는 각 항공기에 약 14km의 배선과 3km의 튜브를 설치해야 하는 제조 공정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조립 공정은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조팀 간의 정밀한 조율과 엄격한 품질 관리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P-29는 고고도 가압 비행과 첨단 무기 제어를 비롯한 놀라운 성능 역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합 과제에서 얻은 교훈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항공기 설계 관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스트 및 검증 프로세스. 엄격한 테스트와 검증은 P-29 슈퍼포트리스 개발 프로그램의 초석이 되어 항공기 인증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확립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 프로세스는 여러 시설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향후 수십 년 동안 항공 개발에 영향을 미칠 혁신적인 테스트 방법론을 통합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항공연구소는 1939년부터 광범위한 풍동 테스트를 수행하며 P-29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시설은 운영 첫 해에 21개의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행했으며 1940년에는 보잉, 로기드, 북미, 통합, 그루먼 등 주요 제조업체의 참여로 39개의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P-29의 풍동 테스트 프로그램에는 항공기의 설계가 가장 까다로운 운항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일련의 첨단 특수 시설이 사용되었습니다. 주요 시설 중 하나인 커스틴 풍동은 팔렉시 피트 테스트 섹션을 갖추고 최대 시속 250마일의 풍속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더 빠른 속도에서 항공기의 공기 역학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고고도 풍동은 고고도 테스트에 사용되어 엔지니어들이 항공기가 상당한 고도에서 마주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고도의 희박한 공기 속에서 B-29의 성능을 미세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의 42X 80피트 풍동은 본격적인 부품 테스트에 사용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에서 항공기의 주요 구조 및 공기 역학 부품을 평가할 수 있는 더 넓은 테스트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풍동을 활용한 종합적인 테스트 접근 방식은 비추문문과 성능 및 운영 요구 사항을 성공적으로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P-29의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에는 몇 가지 획기적인 방법론이 도입되었습니다. 1944년 7월
엔지니어들은 NACA 항공기 엔진 연구소에서 문제가 된 라이트 R3350 엔진을 중심으로 일련의 중요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광범위한 테스트 프로그램은 B-29의 성능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주요 영역에서 상당한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엔진 성능은 특히 개선되었는데 배프를 개조하여 공기 흐름과 냉각 효율을 높임으로써 38% 향상되었습니다. 항공기의 고도 능력도 개선되어 테스트 결과 작전 고도가 추가로 0구진 피트 증가하여 B-29가 더 높은 고도에서 작전할 수 있게 되어 전략적 이점이 더욱 커졌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의 또 다른 주요 발견은 적재 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B-29가 35 공겐 파운드의 화물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게 되어 장거리 폭격기로서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1942년 9월 20일 시애틀의 보잉 필드에서 첫 번째 XB-29 프로토타입이 천여 비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 특히 엔진 신뢰성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토타입은 1943년 2월 18일 테스트 도중 엔진 화재로 인해 추락했고 이후 수정과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B-29의 성능 검증에는 다양한 검증 기법이 적용되어 NACA 개조 작업의 효과를 보장했습니다. 이러한 개조는 각각 다른 개조 조합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10개의 개별 비행 테스트를 포함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변수에 걸쳐 항공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 테스트 외에도 엔진 효율과 전반적인 항공기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연료, 혼합물과 카울 플랩 설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설정과 수정이 항공기의 내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에서 수행된 B-29의 최대 항속거리 기능 검증도 포함되었습니다. 전시작전 기간 동안 테스트 프로그램의 범위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1944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B-29는 30일 공군회가 넘는 출격에서 시리즈 5번의 패배와 V-114번의 승리를 거두며 광범위한 전투작전을 통해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실제 검증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B-29의 정교한 시스템을 위해 혁신적인 테스트 절차를 구현했습니다. 중앙 사격 통제 시스템은 특히 면밀한 조사를 거쳤으며 최대 900야드 거리에서 컴퓨터 조준 사격 통제 시스템보다 50세트 향상된 효과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가압 시스템은 최대 3,000피트 고도에서 작동하는 동안 8,000피트에 해당하는 기내 압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특수 테스트 프로토콜이 필요했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의 성공은 여러 시설과 팀 간의 협력에 크게 좌우되었습니다. NACA 항공기 엔진 연구소는 B-29의 초기 엔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44년 여름에 진행된 연구 덕분에 카울링 입구와 배출구를 재설계하여 엔진 냉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조 작업은 이 시설에서 특별히 지정된 B-29 폭격기에서 즉각적인 비행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검증 프로세스는 개별 구성 요소를 넘어 전체 항공기 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보잉의 테스트 절차는 가압식 승무원실, 원격 제어식 방어무장, 첨단 추진 시스템, 정교한 항공전자공학 등 여러 첨단 기능의 통합을 검증했습니다. 이 포괄적인 테스트 접근 방식은 B-29 슈퍼포트리스가 장거리 전투 작전에 필요한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까다로운 성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항공기 개발 및 검증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확립하여 전후에도 테스트 방법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B-29 슈퍼포트리스는 가압, 추진력, 무기 시스템 및 구조 설계에서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은 전시 엔지니어링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보잉은 우수한 폭격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고고도 작전 및 엔진 관리와 같은 복잡한 과제를 극복하고 대량 생산에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30억 달러의 개발비가 투입된 B-29는 뛰어난 전투 성능을 제공했으며 가압식 기내와 컴퓨터 지원 무기 시스템과 같은 혁신으로 전후 설계에 영향을 미치며 항공 분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B-19의 비용이 항공에 미친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정당화될 수 있었나요? 아니면 그 자원을 다른 곳에 더 잘 쓸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다고 생각되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또한 채널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